생각하라 부자가 되리라. 자,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폴레옹 힐이 유명한 성공 마인드 사상가라고 해야 되나요? 결단력. 자, 습관을 다스리자. 자만은 안개와 같다. 그 안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진정한 본성을 가린다. 본성을 가린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지닌 온갖 모순점들을 두드러지게 한다. 우리 삶의 자본주의적인 초석은 이렇게 단순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행기에 틀어 또 유지하는 비용은 상승을 초월 만큼 막대하다. 이 모든 수단들은 운영하는 데 훈련된 직원들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계산하지 않아도 그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미국이라는 현대 문명이 필요한 이런 운송체계 초석이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집단 혹은 또 체제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나의 목적은 내가 50년 이상 모든 걸 바친 목적, 지식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열망하는 만큼의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체계의 경제적인 이점을 분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크든 작든 부위에 접근하는 방식, 자본주의 시스템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종종 선동적인 정치가들과 부를 추구한다면 여성들은 강간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이 매년 지출하는 돈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남성들도 강간하지 마라. 남성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축구, 농구, 경기 등의 행사와 관계해서 지출을 한다. 이렇게 필수제가 아닌 몇 가지를 언급했을 뿐이지만 이런 극소수의 것들도 생산하고 판매하는 소유인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이들의 또 노무의 대가로 매달 수백만 달러를 벌고 그것으로 생산품을 구매하고 있다. 상품과 노동력의 교환 이면에는 부를 일굴 기회가 풍부하게 존재한다. 미국의 자유는 당신의 도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을 분석할 때 해야 할 것은 원래 목표했던 것들을 달성했는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재능을 발휘했는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일을 했는가? 또 직업정신을 지니고 조화롭고 협력적인 태도로 일했는가? 굴거리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성격을 개선했는가? 언제나 신속하게 했나? 또 6가지 또 기본 지켰나?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하진 않았는가? 등등 해서 자신의 자세를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너 자신을 알라. 돈을 벌으니까 누구나 더 많이 벌고 싶어한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자신에 대한 일람표를 만들어보라. 자신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매년 자기 분석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자신이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재고 목록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 편견하지 말고 무절제하지 말고 협력과 자기 부족 이런 다양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켜보라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충동을 자제하지 못한다. 성적인 것 또 이런 잘못된 것들을 좀 제거하고 교육에 대해서 자질력이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치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태생적인 분리가 몇 안 되지만은 지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은 또 유일하게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에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방법은 하나뿐이다. 바로 저력 집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삶의 목표 부재. 이런 것들 걱정, 파괴적인 생각 불러일으키는 것은 재앙이다. 걱정은 두려움의 바탕을 마음에 든 것이다. 걱정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은밀하게도 교묘하게 일어나는데 차츰차츰 파고들어서 이런 것들을 불안정한 마음은 무력하다. 이런 우유부단함이
만들어낸 마음의 상태니까 대부분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끈기 있게 유지해 나가는 의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일단 명확한 행동 방침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나면은 걱정을 하지 않게 된다. 목표를 정해서 우유부단함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악마의 작업장 6가지 기본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더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악마가 한 가지 더 있다. 이것은 실패의 씨앗이 무성하게 드러나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지만 그 존재가 너무 교묘해서 대개는 감지되질 않는다. 자기 분석을 하라. 현실적인 대항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은 쉽다. 법이라든지 경찰하고 뭐 이런 등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천국을 확실히 보증해 주지도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도 못한다. 하지만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그것만으로도 무척이나 끔찍하다. 바로 이런 생각이 실제로 상승이 되면은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오늘날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대학이 존재하지 않던 그 시절에 비해서 다소 줄어들었다. 과학자들은 세상에 대한 진리를 밝혀내고 있다. 그렇게 밝혀진 진실은 빠른 속도로 죽음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었다. 청년들에 대해 이렇게 세상은 시간, 공간, 에너지, 물질이라는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증상은 습관적인 생각이다. 가난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삶을, 의지를 꺾는다는 거죠. 건강 염려증, 운동 부족, 면역력을 키워라, 지켜라. 5번째, 두려움, 노화에 대한 두려움. 노화에 대한 두려움은 주로 2가지 원인에서 된다. 가난해질 수도 있고, 2번째는 사후 세계에서 무엇이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우려. 노화에 대한 두려움은 가난해질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자기 변명. 6번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잔인한 두려움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많은 경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끔찍한 고통과 결부되어 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의 증상. 비판에 대한 두려움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흔하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강한 자의식 혹은 소주음, 또 낭비력, 진취적 성의 부족, 또 뭔가 성취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의 부족. 질병에 대한 두려움의 증상은 부정적인 자기암시, 자기암시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 온갖 병리적인 증상들을 예상하고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3번째, 두려움, 진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쓸데없이 미리 앞당겨서 어떤 문제가 나에게 올 것이다 아닌 생각을,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13가지 원칙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렇게 나폴레온 힐이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진정한 부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 했더라면이라는 오래된 변명, 55가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 실패한 이유를 전부 알고 있으며 왜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 물샐 틈 없이 변명자리를 가지고 그 사실을 철석까지 믿는다는 점이다. 그 중에는 영리한 변명도 있고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은 정당한 변명도 있긴 하다. 하지만은 변명에 돈을 지불할 사람은 없다. 뭐라면 이렇게 약점에 대해서 열망은 무엇인가? 마음을 자주 바꾸는가? 만족기 위해 다스려지나 딱 한 가지 완벽하게 다룰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다. 이런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의미 있고 고무적인 사실이다. 또한 이 사실은 우리의 신성한 본성을 반영한다.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은 자신의 운명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말이다. 생각을 지배해라. 토마스 에디슨이 녹음 재생기를 만들고 했을 때 뭐 등등 헨리 포드에 대한 꿈, 했더라면 이 오래된 변명,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이 말이죠.
55가지나 되네요. 했더라면 종교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가? 긍정적인 마음, 명확한 자신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자기 암시를 이용하는가? 자기 암시, 꿈을 만들자 이 말이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자 자신의 판단과 다른 의견에 쉽게 영향을 받는가? 쉽게 실수와 실패를 분석하고 거기에 이점을 취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가장 친한 친구는 정신적으로 당신보다 나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루 24시간 동안 다음의 일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바치는가? 직업에 대해서 잠, 놀이와 휴식, 유용한 지식 등등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당신을 동료하는 사람은 누군가? 가장 큰 걱정은 뭔가? 당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은 되게 진실하게 대답했다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질문들을 살펴보고 몇 달에 걸쳐서 완벽하게 되실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 돈이 말해 주는 것. 누군가는 왜 돈에 대해 책을 쓰십니까? 어째서 부를 돈으로만 확산하는 거지요? 그렇다. 부는 돈으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은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내게 필요한 만큼 돈을 줘보시오. 그러면 내가 그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테니. 돈은 그저 조개 껍데기 쇠붙이 종이 조각일 뿐이며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과 영혼의 보물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또 파산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 한 남자가 나락으로 떨어질 일자리도 찾지 못하고 거리를 괴해하고 있다. 축 늘어진 어깨, 머리바양, 걸음걸이, 시선이 통해서 그의 영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인다. 그는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등감을 떨칠 수가 없다. 그들이 인격적이고 지능적이고 능력면에서 자기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도 말이다. 반대로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우울감을 느끼며 또 그를 재난의 피해자로 여기고 무의식적으로 돈을 빌려도 그 돈은 그에게 익숙한 생활을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또한 돈을 빌려서 사는 생활을 오래 할 수도 없다. 하지만은 돈을 빌려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가 좌절스러운 경험이 된다. 또한 이런 두려움. 첫 번째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파괴적인 두려움, 가난. 미루는 습관. 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 자신감 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의 증상은 무관심하고 야망이 없고 가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삶이 주는 보상은 그냥 정신적 신체적으로 게으르고 진시성 상상력 또 열정 자제력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함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허가받으려 하는 습관 우유부단함 또 의심 자신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변명과 핑계를 만들고 또 걱정 대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채워주려고 하며 또 지나친 조심성 어떤 상황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하는 그 습관 부정적인 습관 이런 거다. 가난에 대하고 또 비판에 대하고 두려워하고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못한다는 두려움과 노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인간이 완벽히 다룰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생각이다. 인간이 창조하는 것들은 모두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완전히 다스리는 원칙을 이해해 할 수가 있다. 생각이 물리적인 실체를 읽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면 생각에서 이 책의 성공 철학을 잘 이용하려면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마음의 준비는 어렵지 않다.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세 가지 적들 우유부단함, 의심, 두려움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이해하면 된다. 마음속에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육감은 활동하지 않는다. 이 불경한 세 친구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가 있는 곳에 나머지 두 가지가 가까이 있는 것이다.
우유부단함은 두려움의 씨앗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죠.